오늘 할 방송 제목은 흔한 그림쟁이의 일상. 일생. 이걸 좀 내려야겠다. 타블렛이 너무 올라가 있어서 어, 불안하네.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나? 하고 음, 등 하고 이 컨트롤 Z 키만 따로 키보드로 샀으면 좋겠어. 그런 거 안 만드나요? 나만 필요해? 이게 지금 카메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하고 됐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뭐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따라 이렇게 BGM이 크게 들리지. 근데 이게 내리면 또 너무 안 들려. 괜찮나? 네, 안녕하세요. 스무스하게 시작하는 오늘의 방송은 제가 지난 시간에 캐릭터를 좀 그렸었죠. 뭐였지? 그 소시지 형이랑 완두 누나랑 마풀이랑 이렇게 그렸었는데 오늘 또 뭘 그릴까 하다가 그 너무 다짜고짜 그림만 계속 그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요쯤에서 한번 그 어떤 제가 그림 그리면서 겪었던 일들을 한번 풀어놔 볼까? 이거는 누가 보고 재미있는 영상은 아니죠. 그냥 제가 그냥 자서전 쓰듯이 한번 남겨놔 볼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듣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의 경우가 모든 경우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너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점은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오래됐어 진짜. 그림을 보통 그리는 게 제일 흔한 경우가 그거잖아요. 학창 시절 때 수업 안 듣고 펜이 뭔가 했더니 아크릴으로 쓰네. 학창 시절 때 수업 안 듣고 이렇게 선생님이 왈라왈라왈라 하고 있으면 나는 혼자 그림 그리고 있어. 그래서 수업도 거의 안 듣고 혼자 계속 낙서를 합니다. 공책이든 뭐 시험 볼 때도 항상 낙서를 하고 가끔은 이제 너무 빠지면 쉬는 시간에 나가지도 않고 그림을 그릴 때도 있었어요. 학창 시절 때 이렇게 아마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학창 시절에 이 책상이 얼마나 집중력이 잘 발휘되는지 아실 거예요. 여기 앉아서 그림 그리면 한 시간은 뚝딱이에요. 그래서 학창 시절 때 그림을 보통 막 그리죠. 그러다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이제 뭐 그런 장난이나 버릇이 고쳐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계속 이어져서 대학교 가고 사회생활로 이어지는 케이스. 이게 이제 저였어요. 대학교를 그래서 시각 디자인과를 갑니다.
원래 고등학교 때도 시각 디자인과를 갔었는데, 이 시각 디자인과라는 게 되게 무서운 학문입니다. 저 때는 시각 디자인과라는 게 생기고 얼마 안 됐어서 뭔가 이렇게 주목받는 취업률이 높고 뭐 여기에 가면은 되게 그럴듯한 직업을 얻을 수 있다. 직장 좋은 데 간다. 왜냐면 뭐 앞으로는 디자인의 시대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각 디자인과에 엄청나게 지원이 몰렸는데 사실 시각 디자인과라고 해서 모든 학교가 뭐 이렇게 비슷한 레벨의 교육을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홍대 시각 디자인과 그리고 그냥 뭐 그냥 우리도 저기 구색 맞추기용으로 개설한 시각 디자인과가 있는 뭐 어떤 다른 학교의 교육 과정은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있어요.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후자 쪽의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홍대에서도 수업을 하는 교수님이 오셔서 홍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운단다 하고 약간 으스대듯이 저희한테 자랑을 할 때 보면은 확실히 과정이 달라요. 저희 쪽은 좀 더 이렇게 실무에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육을 받았고, 홍대 쪽은 좀 더 뭐랄까, 이렇게 학문적인 거? 뭔가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심지어 중학교 때부터 혼자 포토샵을 갖고 놀던 그런 아이였어요. 왜 그게 가능했냐면, 보통 이제 이때쯤 해서 부모님들이 PC를 사줍니다. 저희 때는. 이렇게요. CTR 모니터 엄청 큰 거, 화면도 이렇게 볼록볼록한 거, CTR 모니터 포함된 PC를 사주시고, 본체도 엄청 커. 이걸로 이제 게임하죠. 보통. 게임하고 노는데, 저는 그때 게임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안 한 건 아닌데, 게임만 계속 하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무엇보다 이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이런 가구가 저희 집은 되게 작았는데 한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 앞에서 어디 벗어날 때는 없었어요. 계속 그 앞에 앉았어야 됐어서 너무 지겨워가지고 그때는 또 웃기는 게 이 PC에다가 그 포토샵을 깔아주셨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디 테크노마트 같은 데서 샀는데 여기 포토샵이 깔려 있어서 켰죠. 켜고 이제 혼자 막 이것저것 클릭하고 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잖아. 그림도 그려지고 마우스긴 하지만 그게 재밌어서 계속 깐죽깐죽 대다가 시각 디자인이 과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근데 그때 보통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쯤에는 보통은 공부 어지간히 하면 인문계 가고 공부를 좀 못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좀 특기가 있으면 뭐 이제 인문계가 아닌 쪽으로 가는데 저는 시각 디자인과가 있는 과를 일부러 지원을 해서 갔어요.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잘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도 시각 디자인을 공부를 했는데 웃기는 게 고등학교 때 시각 디자인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냥 미술 수업을 미술 수업이 레벨이 한 20 정도. 중학교가 미술 수업이 한 레벨 5였다면 이렇게 그냥 똑같은 미술 수업이었어. 소묘하고 수채화 그리고 시각 디자인인데 이거 왜 하지 싶은 것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기억나는 거는 그 제품 디자인 같은 거 시켰어요. 그때 제가 뭐 했냐면 한국 한국을 나타낼 수 있는 뭐 기념품, 제품을 디자인해봐라 이런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티스푼인데 하회탈을 위에다 이렇게 붙인 그리고 약간 이 쉐입도 울퉁불퉁해서 나무로 만든 나무 이런
이거 뭐라 그러지? 그냥 포크랑 수저 세트를 디자인을 해서 한지에 그리고 색칠도 아마 수치물감으로 해서 이렇게 막 약간 번지는 느낌으로. 뭔지 알겠어요? 여기에는 그런 효과가 없나? 막 이렇게 번지는 느낌으로 쫙. 이쁘게 했지, 솔직히. 솔직히 이뻤어요. 이런 거 해가지고 막 A 플러스 받고 그랬어요. 약간 뭐 스스로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좀 그 영악한 구석이 있다 그래야 되나? 이럴 때는 이걸 하면은 점수를 잘 받겠구나 하는 거를 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편이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런 걸 잘했고, 음, 또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어디서 그런 걸 주최했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게임 캐릭터 경진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름이 되게 웃기죠? 게임 캐릭터 경진대회. 그냥 캐릭터였나? 아니야, 게임이야. 게임 캐릭터 경진대회. 여기에 나갑니다. 이게 웃기는 게 이제 각 학교당 뭐 한 두세 명 정도 그 나갈 사람을 어디서 이렇게 고르나 봐요. 선생님들이 추천을 하는지 거기에 뽑혀서 경진대회 하는 건물에 가요. 오글오글 가서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그 교실처럼 그냥 책상이 쭉 있고 여기 한 명씩 앉아가지고 자기가 구상한 캐릭터 설정 같은 걸 이제 그 자리에서 그리는 거야. 그래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준비를 물론 해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겠지만 되게 웃기잖아요. 보통 이런 거는 그 공모전이라고 하죠. 이미 만들어진 걸 제출하는 형태여야 할 텐데 이 경진대회는 웃기게 데려와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 그냥 연필 샤프 하나 들고 갔는데 그려. 그렸어. 그때 뭘 그렸냐면 약간 지금 기억은 잘 안 나. 뭔가 막 그 머리카락이 되게 휘날리는 촥, 막 이렇게 좀 판타지틱한 보통 뭐 그냥 남자애들이 약간 그릴 법한 그런 거 있죠. 지금 그러니까 되게 못 살리네. 좀 더 이렇게 칼. 뭔가 막 이런 거 그렸었어요. 되게 나름 멋있게 그리려고. 물론 되게 떨리잖아요. 그런데 와서 갑자기 캐릭터 그리세요. 너님 그리던 거 그리세요. 나는 책상에서 맨날 낙서하던 게 전부였는데 막 이런 거 그리고 옆에다가 이름, 뭐 누구, 저기 나이,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 같은 걸 막 쓰는 거야. 그뭐 출신 이것도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지워서 썼어요. 내가 보기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준비를 뭐 빨리 한 게 아니라 그냥 닥쳐가지고 선출해서 보낸 것 같아.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뭐 나가는 게 이게 이상하잖아요. 음악 캐릭터 설명을 써. 그거 냈어. 내고 그 자리에서 또 바로 심사가 이루어져요. 경진대회니까. 냈는데 결과는 입선. 입선을 한 게 사실 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뭐예요? 되게 억울했어, 솔직히 그때. 내면서, 아, 이게 뭐야.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했어. 이게 내가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1등한 사람은 이미 채색이 어느 정도 된 되게 그 게임 설정 막 샷까지 다 그려진 여기에다가 캐릭터 이렇게 딱 있고 막 게임 화면에 적용한 그런 영상들이란다.
그 그림이 이미 막 그려져 있어. 막 기어서 이렇게 가고 뭐 필살기는 이거고 촤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게 아래에 막 칸으로 나눠져 있고 그때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렇게 벨트에 태극 마크 있고 청바지 차림이고 약간 긴 생머리에 그런 캐릭터였어. 이것도 웃기는 게 나는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 여기에 막 한국적 요소를 넣어서 몬스터는 막 뭐 이렇게 그거 있죠. 도깨비불 그리고 뭐 처녀 귀신 뭐 이런 거 나오고 배경도 되게 한국처럼 막 만들어가지고 막 K 게임이다 그런 컨셉을 되게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온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대성 먹고 나는 그걸 이제 멀찌감치해서 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이렇게 여기서 작품 발표하고 막 사람들 있고 나 여기 멀찌감치해서 보고 가고 아무튼 그런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골 때리죠. 거기서 입선 선물로 받은 게 더 웃겨. 약간 인증서 같은 거랑 무슨 망한 게임의 CD 같은 걸 줬는데 그걸 또 집에 가서 해봤다? PC가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버렸어요.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고등학교를 그렇게 막 하다가 보니까 대학 이제 가야 되잖아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가 이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들의 최대 난관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약간 취미이자 어, 특기인 어떤 능력이 실제로 자신의 그 능력으로 사회적 능력으로 인정받는 거 그런 과정이에요. 이게 고등학교고 이게 대학교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당히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여기에 가면 점수를 매겨지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기서 되게 세상의 냉정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대학교에 가면은 당연히 더 어렵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죠. 뭐 컬러, 뭐 제품 패키지, 뭐 심리, 미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각 디자인이 그중에서 제일 골 때려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각 디자인이 되게 위험한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예를 들어 자동차 디자인하면 자동차를 디자인하죠. 의상 디자인과를 가면은 의상을 디자인합니다. 근데 시각 디자인과를 가면 시각을 디자인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디자인의 어떤 그런 개념 같은 걸 배우고 그걸 이제 실무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광고예요. 1 광고, 2 제품, 3 뭐, 이거 말고 뭐 했지? 음, 뭐, 모르겠어. 3번은 딱히 꼽을 게 없네. 그러니까 그래, 그래. 미디어. 3번이 미디어. 이게 시각 디자인의 모든 것이다. 즉,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할진 모르겠는데, 보통 저 때는 대부분의 시각 디자인과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던 거는 이 세 가지였어요. 실제로 취업을 해도 광고회사, 뭐 제품 패키지 디자인회사, 내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 산업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실제로 배우는 어떤 그런 주 종목, 주특기 같은 것도 뭐 광고 아이디에이션 하고 뭐 실제로 광고 지면을 만들어 보는 거, 그 제품 패키징 디자인, 뭐 그런 컨셉 디자인, 그리고 실제로 뭐 저기 2D, 3D 이미지들, 크리에이티브, 뭐 영상 제작, 그때는 또 플래시가 있어가지고 플래시 게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랬어. 3D도 처음으로 이제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3D 프로그램을 막 다뤄보는 아이들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되게 했는데 그래서 네가 한 게 뭐야? 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명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그런데 포괄적인 그런 과예요. 그렇다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시각 디자인과가 묘하게 사람들한테 이제 무슨 과야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긴 하나 취업이 잘 되는 건 확실합니다. 취업이 쉽다 그래야 되나? 취업의 문이 넓다. 취업의 문이 넓습니다. 쫙. 그때는 아직도 인쇄업 같은 게 활발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막 인쇄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쓸데없이 막 배워요. 그 뭐였지? 무슨 Q로 시작하는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요즘에는 그런 이미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너무 대중화돼 있고 심지어 뭐 학생이라고 해도 그냥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다 체험해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었으니까 학교에서 이거를 그 프로그램을 사게 도와줍니다. 그 루트가 아니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되게 정보력이 없고 폐쇄적인 그런 분야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쪽으로 취업도 잘 되고 하긴 하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각 디자인이라는 게 갑자기 부상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있었던 그 반이라 그래야 되나? 요즘에 뭐라 그러지? 기억이 안 나네. 학과? 한 50명이 있었다고 치면은 이 중에 뭐 이제 저처럼 고등학교나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예행이 됐던 친구들은 한 5명? 나머지가 이거 뜬대잖아. 나 성적 되니까. 또는 뭐 있어 보여서. 뭐 그냥 그런 게 하고 싶어서 그런 친구들이 한 45명. 그리고 저 때는 여기서 남자가 3명, 여자가 47명.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때는 나쁘게 말하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오만방자하다 그래야 되나? 다들 이제 자기 개성이 너무 뚜렷해서 섞이지가 않아. 조별과제 같은 건 진짜 독약이야 완전. 아무튼 막 그런 엉망진창인 그런 사람들 50명이었어요. 이게 반이 2개인가 있었던 것 같아. 아무튼 그랬는데 대학교에 가서 사실 저는 그 방황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등학교 때 그냥 캐릭터 그리고 막 동물 그리고 끄적끄적 드로잉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정물 같은 거라는 걸 하기야 했지만 되게 의미 없는 그냥 사물을 괜히 막 디테일하게 막 파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막 이런 짧은 선들 너무 좋아해서 왜 이런 게 들어가면 갑자기 단색에서 현실로 넘어오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빗금치라는 걸 너무 좋아해. 이렇게 그리고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소묘 같은 걸 되게 잘하는 건 아닌데 뭔가 표현력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그런 걸 되게 좀 기본적으로 갖추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디자인과에 가면은 그림을 안 그려요. 어, 디자인이 곧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디자인과 그림은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또 괴리가 생기는 거죠.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디자인과에 갔는데 나랑 되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디자인과 가면 뭐 광고 만들고 제품 디자인하고 거기서 그 과정에서 물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긴 하겠죠. 패키지 만든다고 그림 그리고 저 때는 저는 그거 했어요. 이렇게 그때 푸브가 좀 유행이었어요. 이거를 우유곽 그러니까 네 죄송해요. 우유곽처럼 디자인해서 이 안에 옷을 넣은 거야. 말아서 땡글땡글땡글 이런 디자인을 했는데 그때는 웃겼거든요.
심지어 이게 원하던 대로 하다가 잘 안 돼서 그냥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오면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되게 시대를 잘못 태어난 거지. 근데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였으니까. 아무튼 이런 거를 저기 졸업 전시회 때 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전혀 뭐 흥미를 가질 만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럼 그림 좋아하는 사람은 뭐 어디로 가요? 그때는 없었어요. 지금은 뭐 애니메이션과 뭐 여러 가지 있죠. 있는데 그때는 되게 마땅치 않았고 홍대나 뭐 그러니까 명지대 같은 어느 정도 어, 이름 있는 학교의 시각 디자인과 내지는 뭐 어떤 디자인과에 가서 그냥 그 학업발로 뭔가를 해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자세히는 경험해 본 게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래서 그림쟁이들은 그때 되게 힘들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저는 빠르게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고 갔다 오면 뭔가 되겠거니. 뭐, 그때는 심지어 그거였어요. 군대를 갔다 오면 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 있을 테니 빨리 가라.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되게 많이 했었어요. 군대를 갑니다. 근데 또 그림쟁이는 군대 가서 뭐 하냐면 그림 그립니다. 군대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군대에서도 그림을 계속 그릴 수가 있어요. 그거. 이거. 모나미 볼펜. 이게 나의 친구죠. 이 모나미 볼펜이 막 수십 자루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웃기는 게 군대는 이제 또 혼자 그 자기만의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사방, 팔방, 막 온갖 곳에서 자꾸 지를 그려달래. 아니, 왜? 그 자기를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그렇게 그려달래. 그려. 근데 솔직히 그림을 뭐 이렇게 재미로 막 그려보는 사람 중에서 캐리커처가 막 되게 뚝딱뚝딱 나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나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좋아했던 거지. 내가 무슨 그런 사람의 막 디테일한 그런 신체적 막 특징을 잡아가지고 막 살려내는 그런 그림을 막 열심히 그린 게 아니에요, 전혀. 아무튼 막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군대에서 그림을 약간 노예처럼 그려가면서 이때 묘하게 실력이 좀 늘어요. 역시 사람은 그 난관을 좀 거쳐야 성장한다고 이때 묘하게 군대가 실력을 조금 늘려줍니다. 물론 이때 이제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림이랑 이제 담 쌓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뭐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그리겠죠. 그래서 실력이 쌓아지고 이건 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데 군대 선임들은 자꾸 야한 그림을 그리게 시켜요. 19금을 그리게 합니다. 심지어 저는 야한 그림을 그려서 다른 부대에 편지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았어. 뭐지? 요청을 받았어. 그런 그림을 네가 잘 그린다지? 그려줘. 그래서 다른 부대로 보냈습니다. 이걸 돈벌이로 했으면 아마 그때 돈을 꽤나 벌었을 텐데. 그리고 군대에서 제가 이제 겪은 거 제 뿐이지만 군대에서 그렸던 그림은 막 이렇게 막 귀엽고 끝나면 안 돼요. 귀여운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되게 세밀하게 묘사해서 그들의 그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무슨 인정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막 되게 야식꾸리하게 막 그려야 했어요. 그려야 했고, 막 그런 쇄골 표현 막 이런 거 막 다 했어야 됐고, 그런 그림을 되게 높게 쳐주는 곳이었다. 군대에선 뭐 그 외에는 사실 제일 큰 일이 있었구나.
군대 얘기를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거네요. 보통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뛰잖아요. 훈련을 뛰면은 앞에 보병들 있고 뒤에 뭐 차 막 가고 막 박격포들 막 가져가고 막 이제 뛰는데 뭔가 훈련에 그런 그러니까 컨셉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어떤 지휘관분이 여기 그림 잘 그린 새끼가 하나 있다지 하고는 우리 탱크 운용하게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천을 달아서 여기다 탱크를 그려줘. 그럼 이제 이걸 탱크로 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 탱크를 저한테 그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개월 정도를 모든 훈련 열을 심지어 내가 좀만 더 어떻게 해봤으면 유격 같은 것도 제낄 수 있었는데 더 이상 그건 안 됐고 이런 전차 그림을 8장 그렸어야 됐는데 저는 전차를 사실 군대 가서도 보질 못했거든요. 보질 못했고 뭐 참고 자료 같은 것도 안 주고 갑자기 그리려니까 기억나는 게 뭐였는지 알아요? 메탈 슬러그. 이거는 해봤으니까. 그래서 메탈 슬러그에 나오는 탱크를 그렸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탱크는 되게 현실감이 없어요. 약간 2D 캐릭터처럼 이렇게 되게 짜리몽땅하고 동글동글하게 햄버거처럼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또 되게 열심히 그렸어요. 뭘로 그렸냐? 칫솔. 또 안 줘. 칫솔이랑 까만 물감? 아니, 페인트 한 통. 이거 주고 탱크 그려라. 근데 이제 이 천 재질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칫솔은 또 이게 묻어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빡빡빡빡 긋다 보니까 음영 표현이 되대? 그래서 되게 입체적으로 나름 그려냈어요. 그려내고 어, 또 고생했다고 외박 같은 것도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한 일이죠. 군대에서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또 대학에 가죠. 대학은 진짜 정말 별 볼 일 없이 다녔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듯이 그냥 동산에서 소주 먹고 짬뽕 먹고 닥쳐서 과제하고 좀 안타깝지만 대학에는 딱히 기억에 남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옵니다. 취업을 해야 되죠. 근데 봐. 그림 그리는 게 좋았던 아이가 이제 시각 디자인과에 가서 뭐 어느 정도 그런 상업적인 이미지들의 용도 내지는 어떤 식으로 소모가 되는지 뭐 좀 배웠어. 배우고 취업을 하려니까 어딜 갈 수 있냐면 그냥 광고 회사입니다. 제일 많고 제일 추천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으로 치면 그런 대행사들, 광고 회사들, 대행사들 이런 데 제일 먼저 꽂혀요. 꽂히고 여기도 꽂히려면 또 잘해야지 꽂히지. 약간 어중이 떠중이들은 여기도 못 가요. 저는 가고 싶은 데는 딱히 사실 없었고 그 당시에 만화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 어떤 루트를 기억났다. 그 만화 학원을 다닙니다. 이게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요즘에도 지금 그런 학원 많이 있죠. 만화 학원, 뭐 애니메이션 학원, 뭐 캐릭터 학원 있는데 진짜 이쪽에 나름 그들만의 어떤 어,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취업으로 가는데 제법 도움이 됐어요. 됐고 여기에서 잠깐 초대받아서 온 어떤 강사분한테 연결이 돼서 그분이 만화가였거든요. 그분의 요즘에 이런 말 쓰나?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분이 부부였어요. 부부 만화가인데 한 분은 약간 순정 만화 계열이고 한 분은 이제 데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두 분이었는데 여기 이제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한 달에 한 5만 원 받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 노동의 대가로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너 뭐 필요한 생필품 있으면 써 하고 받고 그 대가로 온갖 집안일, 그러니까 그냥 하인입니다. 하인 짓을 합니다. 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마당 쓸고 닦고 정리하고 이불 개고 근데 이게 부부잖아.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스트레스가 그냥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만 내가 익숙해지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부부싸움이 일어나? 그럼 나 그냥 집 밖에 나가서 어디 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뭐 결손 가정의 그런 상처받은 아이처럼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한 1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어린 나이에 위에 약간 그런 염증 같은 게 와서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밥도 뭔가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양만큼 잘 못 먹었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또 성격이 막 되게 외향적이고 그랬던 것도 아니라서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그러니까 뒤에 몰래 숨어서 막 과자 먹고 버티고. 그리고 배운 건 뭐냐면 그때는 만화 용지를 이렇게 주고 여기에 이제 펜 있죠. 이렇게 생긴 펜. 이걸로 이렇게 잘 안 되고 선을 쭉쭉 긋습니다. 그때는 잘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못하고. 이걸 얼마나 균일하게 또 이렇게 딱 뺄 때 이 끝이 얇아지잖아요. 이거를 예쁘게 잘 뽑는지 이런 게 어떤 만화가의 덕목이고 능력이었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1mm 간격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1대1이 아닌데 만화 용지를 반으로 나눠서 여기를 꽉 채우고 여기 꽉 채우고 이거를 하루에 10장. 그리고 또 한 장 갖고 와서 이번엔 동그라미를 동그랗게 예쁘게 그리는 거를 이렇게 아마 한 줄당 10개씩인가 그랬던 것 같아. 이거를 또 계속 그립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볼펜이나 이런 거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 펜은 이렇게 손에 쥐면은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잉크가 맺히는 거거든요. 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로 긋는 건 되게 잘 그어지는데 위로 못 그어요. 위로 그으면 이 위쪽 등 쪽이 가가가각 하면서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릴 때는 펜을 이렇게 펜이 여기서는 이 방향, 여기까지도 이 방향, 그 여기 돌아갈 때 살짝 돌아서 이 방향, 여기 갈 때도 살짝 돌려서 이 방향,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아무튼 동그라미 하나 그리기가 뭐 이렇게 복잡해. 근데 복잡했어요. 그때 당연한 거죠. 그냥 볼펜 같은 걸로 왜 만화를 그리면 안 되는지 막 되게 큰 의문이 막 들고 그랬지. 지금도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그때 당시, 음, 펜을 써야 하는 이유가 약간 아이러니하고 의미가 없었는데, 일단 일본은 굉장히 옛날부터 인쇄업이 잘 발달해 있어서, 걔네는 원고를 이제 인쇄를 하면은 디테일이 거의 다 묻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고에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인쇄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근데 한국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만화업계나 출판업계 뭐 그쪽이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나와. 인쇄를 하면.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이걸 앞만 예쁘게 잘 뽑아 본들 이렇게 인쇄하잖아.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이 짓을 했어야 이게 인쇄를 했을 때도 잘 보인단 말이야. 근데 한국에서 이걸 하고 있었다는 게뭐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상해요. 차라리 이거 할 시간에 뭐 어떤 그런 스토리의 구상이나 뭐 아무튼 만화 작법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걸. 이거를 몇 개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약간 시간의 낭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배웁니다. 배우고 거기서 그래도 나름 그런 알바도 줬어요. 판타지 소설 표지 같은 게 가끔 이제 알바로 들어와요. 정확히는 이제 선생님이 받아서 우리 화실에 있는 애 중에 뭐 좀 할 줄 아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맡겨봐도 되겠니? 대신 내가 한 거보다 단가는 훨씬 싸게 줄게. 뭐 한 30만 원 해줄게. 윤구나 해봐라. 저한테 이제 줍니다. 그러면
판타지 소설 뭐 제목 보통 그때는 막 드래곤 이런 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어쩌고 여기에 이제 막 그려요. 칼 차고 막 뒤에 막 드래곤 있고 이게 되게 개꿀이었던 게 어, 사실 이렇게 썩 잘 그리지 않아도 마지막에 막 그런 양피지 같은 거 블렌딩하고 막 이렇게 노이즈 막 넣어서 허른 느낌을 내면은 묘하게 이게 판타지 책 같은 느낌이 돼요. 그래서 그냥 어렵지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고 한 일주일? 일주일이면은 하나씩 뚝딱 했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일이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고 치면 지금 거의 직장인 수준으로 이렇게 벌 수도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 바닥이 그때도 좁아가지고 이런 일들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화실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뛰쳐나옵니다. 그때 아마 계속 버텼으면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거는 그때는 웹툰이란 게 거의 없었어요. 그분들도 다 그 만화 종이 만화책을 만드는 분이지 웹툰이라는 게 아직 생소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 막 웹툰이 이런 식으로 아래로 종이랑 칸구성으로 막 진행되는 게 되게 혐오스럽고 어색하고 저게 뭐야 저게 무슨 만화야 이런 시선으로 좀 봤었어요. 그 만화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만화는 칸으로 이렇게 막 나뉘잖아요. 근데 이 칸과 칸 사이가 되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가 상상력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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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얼만큼 뭐 여백 내지는 뭐 어떤 형태 아니면 뭐 칸이 없던가 있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사람의 심리를 좀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그 만화는 이 칸의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아무튼 이게 파고들면 되게 재밌는 건데 뭐 웹툰에선 그런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웹툰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랬다. 그래서 웹툰을 뭐 이렇게 해볼 생각 같은 거는 그 후로도 한동안 못했고 음, 액수가 됩니다. 그대로 졸업하고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면은 보통 뭐 하겠어요. 성실한 분들은 바로 취업을 하겠지만 알바해야죠. 알바하고 놀기 플러스 와우. 내가 보기에는 이때 와우를 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이자 가장 큰 행복이었다. 와우를 제가 한 8, 9년 정도 했는데 지금도 와우가 나름 이제 제일 애정하는 게임이고 그냥 알바 갔다 와서 이렇게 음료수 가득 따라놓고 옆에 과자 이렇게 펼쳐놓고 와우를 딱 키면 그 이제 행복했어요. 그렇게 행복할 때가 없었지. 되게 루틴이 빙글빙글 잘 돌아가면서 모자란 거 하나 없이 그냥 영원히 이렇게 굴러가도 될 것 같은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이거를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하면서 해본 알바가 백화점 알바, 이마트 알바, 편의점 알바, 뭐 전단지, 찹쌀떡도 팔아봤고 햄버거 집에서 전단지 나르고 뭐 과일 상하차, 추석 상하차, 조기 팔고 쌀 팔고 아무튼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웃긴 게 다 몸 쓰는 거야. 그 자신의 어떤 뭐 그런 능력 같은 거를 살릴 생각은 없고 군대를 갔다 오니까 괜히 몸에 자신만 붙어가지고 제가 그때 군대 갔다 왔을 때 스펙이 185에 76kg 체지방률 당연히 한 자릿수 때였고 되게 몸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 쓰는 일을 되게 많이 했지. 그때 약간 욕심내서 엑스트라 배우 같은 알바도 좀 해보고 싶었어. 근데 다시 그림자행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그림이 이제 끊긴 사람은 뭐 하냐면 여기서부터는 집에서 그림 그리고
막 커뮤니티에 올리고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서 더 아래 단계 게임만 하고 노는 거죠. 그림은 안 그리고. 아니 그리긴 했는데 그거를 막 누구랑 공유하고 좀 더 나아질 수 있게 계속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취미야. 게임하고 그냥 그림 그리는 취미.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알바 하다가 처음으로 대기업의 알바로 들어가요. 지금 다 아는 어떤 N자로 시작하는 게임 회사, 거대한 게임 회사. 여기에 알바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운이 좋았던 게 친구가 꽂아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다니고 있는 알바 친구가 있는데 자리가 나니까 저를 이제 부른 거죠. 해볼래?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이제 합류합니다. 하는데 보통 이제 알바라고는 하고 그 회사는 이제 계약직이라고 표현을 하죠. 계약직한테 이런 걸 시키나 싶을 정도로 하드한 일들을 했어요. 지금 만약에 이런 걸 했으면 다들 부당하다고 했겠지. 그러니까 뭐 야근을 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회사의 어떤 서비스 전면에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직접 제가 제작을 하고 등록하고 고객 문의 같은 걸 응대하고 그러니까 계약직이 이런 회사의 얼굴을 관여를 했다는 게 좀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지만 그래서 희망을 가졌죠. 아, 이거 정규직이 될 수 있겠어. 근데 그때 저희 팀원분이 4년 동안 계약직을 해서 정규직이 됐었다라는 얘기를 해줘서 저도 4년만 계기자고 했는데 2년째에서 무슨 조직 정리한다고 다 내줬습니다. 그래서 알바 끊겼는데 재밌는 건 그거예요. 나는 이 거대한 빅 회사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이 빅 회사에 알바 경력이 생긴 거잖아요. 게임 회사에 알바 경력이 생긴 거야. 이걸 갖고 뭐 할 수 있냐면 다른 게임 회사에 이번엔 D. 이건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D 회사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바로 들어가요. 이때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이번 방송의 어떤 핵심 같은 건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디자인적인 기술이나 지식도 늘었어. 그럼 이 사람은 다들 예상하겠지만 이렇게 예상할 거예요. 어떤 디자인 관련 업무로 갈 것이다. 근데 이게 이러면 안 돼요. 뭐 무조건 안 된다기보단 이 경우보다는 이걸 가지고 어, 디자인 업무를 되게 요하는 다른 업종에 갑니다. 업종? 업무. 저 기준으로는 서비스였어요. 서비스 업무에 갑니다. 서비스 업무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포괄적인 말이긴 한데 뭐 게임 회사에서는 운영이죠. 운영이라고 하죠. 운영, 서비스 운영. 이쪽에 가면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디자인 업무의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 서비스니까 이게 어떤 그 고객과 우리 회사의 중간에 있는 이 다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물론 고객 응대팀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많은 크리에이티브와 콘텐츠와 막 리소스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필요해요. 그래서 게임 회사가 만약에 뭐 도산을 해서 망해도 제일 마지막에 자르는 건 이 서비스 운영팀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뭐 얘기를 해줘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여기에 디자인 업무가 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뭐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서 뭐 어디 공지에다 갖다 붙이려고 해도 디자인 뭐 홈페이지 위에 뭐 여기 장식하는 요소가 저기 구역이 있는데 뭐 여기 크리스마스라고 뭐 빨간색 좀 넣고 싶다 뭐 그런 것도 디자인 디자인할 일이 되게 많은데 이런 짜치는 것들을 일일이 디자인 팀에다가 요청을 하기에는 디자인 팀한테 혼납니다. 뭐 여기 네모난 거 10,
10픽셀짜리 이거를 뭐 이렇게 꾸며주시는 걸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걸 막 계속 디자인팀에 넣어봐. 디자이너도 빡치고 이거 팀장들끼리 만나서 이제 싸우게 되죠. 근데 여기에 디자인 능력이 나름 스펙이 좀 있는 사람을 꽂아. 굉장히 유용하죠. 그냥 이거 필요해 만들어 딱 만들지. 굉장히 유용하고 제가 정말 유용하게 쓰였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보통 이제 이벤트 페이지라고 그러죠. 그냥 공지사항은 텍스트로만 쓰는 거라고 하면 이벤트 페이지는 막 이렇게 막 1주년 막 이런 거 만들고 막 소제목 넣고 막 이렇게 해서 해보아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벤트 1 뭐뭐 해보아요. 막 이벤트 참여인 막 넣고 경품 넣고 이벤트 2 막 이런 어떤 통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거 만드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거기 다니는 2년 동안 이거를 한 50장에서 한 60장 정도는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들고 그 디자인도 다 달랐어. 만들고 뭐 사과문, 고객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이 되게 휴대에 뻘짓을 하는 바람에 고객 사과문이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딱 뜨잖아요. 오늘 아니 뭐 오늘은 보지 않기 막 이런 거 써 있고 사과문 이런 거 뜨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게 그냥 하얀 네모가 아니라 여기 막 대표가 쓰겠지만 뭔가 이렇게 조금씩 디자인적인 요소가 막 들어가잖아요. 테두리를 넣는다든가 뭐 이렇게 있어. 이런 것조차 했어. 왜냐면 서비스 운영팀이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쳐버리면 편하거든. 되게 계약직 주제에 뭔가 많은 걸 했어요. 제가 봐도 했고 뭐 홈페이지 배너 같은 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이벤트 페이지를 이렇게 하나 만들면 이거 배너 걸어야 되니까 반드시 배너도 하나 만드는 거야. 여기 디자인 좀 따가지고 베리에이션 해서 뭐 이렇게 막 바로 가기 배너 만들죠. 이것도 하나만 만들어? 아니지. 여기 아래 또 조그만 거 하나 있을 테니까 여러 개 만들고 이거를 2년 동안 진짜 쉬지 않고 계속했어요. 계속했고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운영자 캐릭터도 하나 맡아서 운영도 해야 됐고 뭐 캐릭터 운영자 캐릭터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캐릭터 디자인도 하고 이게 계약직이 할 일이냐고 근데 했어요. 그리고 2년 씹고 뱉었지. 지금도 그 회사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회사에서 재밌죠. 이게 빌드업이 됐죠. 처음엔 그냥 알바, 그냥 디자인과 서비스를 할 줄 아는 알바. 두 번째 회사에서는 뭘로 갔냐면 서비스 온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 이런 걸로 내 능력을 이렇게 어필할 만한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고 운영 서비스로 간 거예요. 갔는데 다행히도 이 회사가 되게 작았어. 작아서 서비스 기획 마케터 이게 한 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서로 팀 회의하면 막 전쟁이야. 치고받고. 원래 이런 게 이제 사이사이에 팀장이 있고 어떤 팀의 그 구분이 있기 때문에 예의를 좀 갖추는 게 보통인데 이게 한 팀이니까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우고 막 갈라서고 너 누구랑 막 더 친해. 막 사람도 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팀이 회사가 커지면서 나뉘게 됐는데 너 어느 쪽 따라갈래? 라고 했을 때 마케터가 너무 가기 싫었어요. 지금도 저는 마케터를 되게 싫어하는데 그 그냥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일이 너무 가학이 아니라 너무 노골적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의 마음을 너무 노골적으로 수치화해서 계산하는 그런 학문처럼 보여서 그게 뭔가 정이 안 가더라고. 근데 기획은 뭔가 기본적으로 뭐 유저의 편의, 뭐 실용성, 어떤 그런 좀 더 휴먼 사이드에서 보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기획이 좀 더 이렇게 마음이 갔어요. 기획을 하겠습니다. 기획자를 따라갔지.
근데 이 회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인수되고 아니 합병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전부 이탈합니다. 투다다다다다. 그래서 꼴랑 저 포함 한 10명? 20명? 이렇게 남아요. 또 외부에서 우다다다다다 들어와서 회사가 갑자기 봉 하고 커졌는데 어? 이거 우리 회사 맞아? 할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로만 이제 가득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원로 그런 뭐 스타트 멤버 취급을 받느냐 것도 아니죠. 일단 아직 계약직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점점 잘 됐어요. 이게 또 어디랑 합병을 하고 해서 더 커져. 이게 무슨 일인지 이제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누군가 잘했다면 잘한 거고 또 막 이제 몇백 명이 됩니다. 막 200명 막 이렇게도 된 적도 있고. 그러고 사람은 제가 알던 사람은 다 나가서 이제 처음에 여기에 있던 사람은 한 5명 이하로 이제 줄어들고 완전히 그냥 다른 회사가 된 거죠. 다른 회사가 됐고 저는 기획을 계속 하고 있었느냐? 아니요. 이 과정에서 기획, 운영, 마케팅 갔다가 다시 운영 갔다가 다시 마케팅 갔다가 그 다음엔 약간 뭐 다른 제3세계 마케팅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뭐 크리에이티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어, 여기저기 떠다닙니다. 부유물처럼. 근데 이 과정에서 재미가 있었던 것도 있고 이 과정에서 그 회사 안에서 방송팀 꾸려가지고 사내 방송도 했었어요. 이렇게 출연자 2명 입사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뭐뭐 TV예요. 땡땡 TV입니다. 방송 같은 것도 했고 이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뭐 어떤 그림,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진 않았죠. 이 방송할 때만 유난히 좀 어떤 그런 비주얼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이렇게 이것저것 편집 툴을 써보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림 그리던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여기저기 써먹었다고 할 만한 그런 경로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일반 사무원이에요. 일반 사무직 사무원인데 이 사람이 어떤 디자인적인 감각, 기술, 인사이트들을 갖고 일을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어,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예뻐요. 이렇게 해야 보기 좋아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거 사실 이것만 계속 파던 사람이잖아요. 디자인과라는 건. 그림쟁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자기 만족도 있긴 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좋게 보일지에 대해서 되게 사실 많은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광고 디자인 것도 하는 거겠지만.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서비스 운영, 사무직 같은 데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게 강점이 돼요, 확실히. 그래서 뭐 이렇게 승승장구 승신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대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 돼요. 그림쟁이들의 대부분이 뭔가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잘하는데 그걸 말로 하는 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어, 그것만 좀 이제 잘하면 일반적인 회사 생활을 할 때 상당히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저의 경우고 뭐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신 분들은 그림 쪽으로 잘 갔겠죠. 그래서 뭐 만화를 그리시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디자인 뭐 어디 회사에서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으실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림이라는 거는 젊었을 때 뭐 어렸을 때 좀 그려 버릇하면 그게 완전 실력이 제로가 되진 않아요. 실력이 내가 막 그림 연습해서 학창 시절에 요즘까지 갔어. 좀 놀았어. 뭐 군대도 갔어. 또 좀 그렸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뭐 그냥 이렇게 갑니다. 요게 제로라고 치면.
그러니까 뭔가 어느 정도는 계속 할 줄 아는 상태로 남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일이 생기면 얼추 그려요. 현역만큼, 현업에 계신 분들만큼 막 쓱싹쓱싹 그리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려요. 저도 지금 좀 창피하지만 보정을 살짝 올리고 그냥 맨날 그림 방송할 때 곰돌이 캐릭터 그리는 것도 보통 사람들도 당연히 이 정도는 다 그리겠지만 특히 뭐 여고생분들 캐릭터 같은 건 사실 이렇게 저기 어렵지 않죠. 근데 보통 이렇게 그릴 수 있다 하면은 그림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려본 사람들은 뭐 조금이라도 포즈라도 더 잡을 수 있겠죠. 근데 무슨 실력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조금이라도 더 뭔가 동적인 다른 구도나 자세들을 그릴 수 있고 잘 그리진 못해도 그리는 법을 알고는 있고 뭔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 것까지도 일단은 그 예전 습성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얼추는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현업에 계신 분들의 비빌 수 있냐고 하면 절대 못 비비죠. 현업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간 분들이에요. 그냥 중간에 뭐 슬럼프가 있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퀄리티를 구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계속 여기 있는 거야. 아마 그대로 가면 학창 시절의 어느 지점쯤에 만나겠죠. 그래서 그림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 나중에 갑자기 그림을 다시 그리려고 해도 어느 정도는 그려지는데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냥 그때 학창 시절 때 그 어색했던 그 풋풋했던 그런 실력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그림은 좀 학문적인 것보다는 취미적인 것들. 그래서 좌절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실제로 그림 방송을 한다고는 했으나 캐릭터 말고 뭔가 진지하게 이렇게 크로키나 뭐 인물화 같은 거를 좀 사실적으로 그린다고 하면 사실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일단 이 지금 타블렛을 쓰고 있는데 타블렛의 이 필기감도 어색하고 그리고 펜이 실제로 이렇게 구현되지도 않고 뭔가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야지만 그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또 이 환경이 되게 강제되다 보니까 되게 신문물을 맞이해서 정신 못 차리는 구시대적 인간처럼 그냥 막 버벅버벅 하는 거죠. 음, 최근에 약간 연습한다고 그래도 캐릭터들을 좀 그리긴 합니다. 어떻게 그렸지? 갑자기 하려니까 또 기억도 안 나네. 옛날에는 그래도 척하면 척하고 뭐가 나오고 그랬는데, 어,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저도 갑자기 하기 시작해서, 야, 이거 왜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 그림 그리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그 스타일을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는 뭐 틀린 것도 있고, 불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는데, 뭐 그거를 하나하나 싸잡아서 교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저는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을 사실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뭐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만 하지 말렴 이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다 감으로 해요. 이 지금 한 스케치도 사실 그냥 보여주기식이지 이거를 내가 평소에 이렇게 했을 리가 없지. 절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감으로 합니다, 다.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야. 말하기가 민망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배워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음, 뭐다 글러먹었죠? 저쪽에 있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싶었나 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냥 크로키 대충대충 하는 것도 지금 얼추는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충분히 학습되거나 연습된 그런 실력은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냐면 안 하니까. 근데 그거를 하고 싶거나 해야 되냐고 하면은 약간 머뭇거리게 돼요. 왜냐면 이미 뭐 자기 먹고 살 길은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취미로 했던 것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지만 성인이 된 지금도 취미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이때는 뭔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이걸 갈고 닦아야 했고 좋아해서도 했지만 갈고 닦아야 했는데 지금은 뭐 노후에 이런 그림을 그려서 내가 뭐 수입을 얻겠다 할 수도 있긴 한데 애매합니다. 오히려 딱 하나밖에 없는데 애매해. 그래서 더 텐션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죠. 아마 막 아니, 확정 지을 순 없지만 저 같은 루트를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겪으실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약간 그림 하나만 가지고 보면은 조금 우울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긴 했는데 사실 저한테는 되게 중립적인 얘기였어요. 그런 어떤 자기의 어, 어빌리티를 가지고 사회에 뛰어들어서 뭔가 사람들한테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어필을 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평가가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을 못 그리게 됐다고 해서 그게 어디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아마 좋아하시는 분이었다면 살면서도 계속 그 능력을 어딘가에는 쓰실 거고 또 그게 이제 어떤 발화점이 돼서 다른 그런 분기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림과 디자인을 할 줄 아는 어, 그냥 사무직원. 근데 그냥 능력이 한 80이라고 치고 다른 애도 똑같이 능력이 80이라고 쳤는데 난 이런 어빌리티가 있고 이분은 만약에 뭐 딱히 뭐가 없다고 치면
저는 가는 거죠. 이분은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런 요즘에는 더더욱 이런 능력들이 또 우대받을 수도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시던 분들, 중간에 놓으신 분들, 뭐 앞으로 계속 그릴 것 같은 분들, 되게 순수 미술이나 아니면 굉장히 학문적인 그쪽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계속 취미로도 계속 하시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 취미로도 하시고 뭐 기회가 돼서 그걸 살려서 어떤 생업으로 삼으실 수 있다면 삼는 건 당연히 좋고,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어, 버리지 말고 가져가시면 도움이 된다. 오늘은 진짜 재미없는 얘기였는데 사실 저도 그냥 옛날 얘기를 갑자기 하니까 근데 기분은 나쁘지 않네요. 나 혼자만 안 나빠서 뭐 어쩌겠냐마는 저의 얘기를 보고 그냥 좀 참고 삼아서 하실 분들 아니면 제 얘기 때문에 뭐 어떤 영감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진짜 낙서 방송이었다. 뭐 그린 것도 하나도 없고 남은 게 하나도 없네. 왜 그린 거를 저장을 안 하지? 내가 뭘 그렸는지 기억이 안 나. 다음에는 그래 좀 더 재밌는 거 가지고 다시 그림 그려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안녕히.